네, 안녕하세요. 송대원입니다. 어, 제가, 음, 영상을 지금 전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기를 텐데, 어, 우리 편집점에 동이 났어요. 사회적 경제에 관해 설명하는 컨텐츠냐,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까내는 컨텐츠냐. 사실 저는 사회적 경제를 교육하고 싶지도 않고 까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이고, 사회적 경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컨텐츠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이런 말은 솔직히 제가 진전머리 나서 싫어요. 솔직하게. 근데 까댄다. 저는 사회적 경제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를 까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회적 경제란 것을 날 것 그대로 포장하지 않은 채로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작년에 있었던 정책 토론회를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마 제 컨텐츠의 알고리즘에서 우리 편집자님이 썸네일을 해주실 텐데 아마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날 것 이대로 제가 항상 뭐 몇 번 안 됐지 컨텐츠만 항상 했던 이런 길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 송대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임을 꼭 넓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니까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에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가 제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경제 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김태년, 용해인, 윤호중, 이수진 의원과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킹 그리고 한겨레 경제 사회연구원 공동주관실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주요 먼저 패널로 발제하신 분이 발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서 사회적 경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지난 7월 제20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경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음.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서 사라진 상황.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 경제과와 협동조합가를 통폐하해 지속가능 경제과를 개명할 예정 등을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경제가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출신이었고 국민의힘이 시장 자본주의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수 쪽의 경제 쪽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저희가 단순하게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가 꽃을 피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꽃피겠지만 고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의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마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때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막 나왔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넘어간 시절이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다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즉 제가 가장 사회 초년생이 있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사회적 경제 사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여유가 있지도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때는요. 그런데 지난 이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사회적 경제 정책이 지워지고 있다. 뭐 이런 시대 여러 앞서 말한 여러 시대적 뭐 정치적 상황이 있었지만, 먼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회적 경제가 과연 이 정책이 사라지고 있을 때 사라지고 있다만큼 성과를 내었는가, 성과를 낼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페이스북이나 뭐 SNS를 통해서라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는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중물 사업인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마중물을 노리고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사회적 경제가 그만한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자격이 있다면, 과연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 정책을 당장에 지울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라는 현장 활동가로서 솔직히 좌도 우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 고향이 전라도 고흥군 출신이고, 제 학교 그리고 제 살아봤던 모든 걸 하면 저는 죽으나 사나 어쩔 수 없이 뭐 그쪽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회적 경제가 취지는 오르나 그 활동이나 모든 것을 옹호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뭐 학폭이니 부조리니 이런 거 나와 있죠. 비영리 단체는 과연 그런 학원 폭력이나 부조리 같은 게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다고 말은 못 하겠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비영리 조직이 뭐 대한민국 재학생 수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리 기업에 했던 뭐 비리나 부패 이런 것들이 비영리 단체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영리 기업보다는 적겠지만 그렇다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세계든, 어느 업종이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과연 단순하게 대통령이 바뀌어서, 시장이 바뀌어서, 군수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꿔지고 이 바꿔져서 사회적 경제가 안 된다? 그것은 너무 억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적 문제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을 자격이 있고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는 곳은 그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 강사무국장은 2022년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시도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각 시도자치단체는 조직 개편 및 정책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면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군수가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뭐 새로 조직 개편이 되고 정책이 세워지는 것은 뭐 이건 뭐 당연한 상황인데, 각 시도의 담당 공무원 현장의 분위기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도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요.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뭐 시군구 공무원들에게는 영향이 당연히 미칠 것이고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과 함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라고 전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 중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시도자치단장이 취임하면서 각 시도자치단체는 조직 개편 및 정책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동의를 해요. 이것은 뭐
연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연임을 하더라도 조금은 분위기 개선이라든가 쇄신이라든가 이거 하기 때문에 하고,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솔직히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도 시군구에서 제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애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분 뽑았습니다만은. 근데 시군구 가서 물어볼 때 사회적 경제가 뭐냐라는 얘기를 다 들어본 적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이건 중앙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군구, 전체 시군구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 시군구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바뀌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사회적 경제 관련 없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정책과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아무래도 이건 조금 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도 반성해야 되는 게, 그만한 성과가 있고 그만한 뭐 물론 이제 시장이나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뭐 예산을 쪼개겠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사회적 경제가 그만한 성과를 내고 그 예산을 줄이는 데 저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면 과연 쉽게 시장이나 군수라 하더라도 예산과 지원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3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조직 형태표 법률과 조례가 다르고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각각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주무부서가 다르고 명칭도 제각각이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부처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전담부서와 부서의 조직 편제와 정책을 관리함으로써 정책 추진과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주요 3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정말 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언제 통과될까 좀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시도단체의 사회적 경제 정책 예산을 파악하며 가장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인식하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 하에서 소극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책을 인식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말씀드려야지 소리 높여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인식하던 것,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였죠.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던 서울시.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식했을 때 그만 성과를 냈는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리지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만큼 자격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예산을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시군구에 있는 장들이 함부로 예산을 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저항했을 거고 그만큼 반발했을 건데 그걸 감당할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 예산과 정책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 시군구의 장들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떤 단호한 결정을 가지고 끝까지 한다? 저는 그런 시군구 도지사는 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고민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단체가 지방소멸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과 함께 기후위기, 에너지 저항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전환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걸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한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이것은 지방자치가 하기에 너무 큰 담론 아닌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무슨 재활용 쓰레기 정리, 무슨 환경 미화, 뭐 환경 정리, 뭐 일부 지자체 뭐 하천 뭐 보수 및 개량 이건 할 수 있겠지만 지구 단위의 사업인 기후 환경은 이건 솔직히 전 지원 절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거버넌스 구성이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님에 있을 때 서울시만큼 거버넌스가 활성화됐던 곳이 없었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성과를 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주로 이제 그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제 생각을 했는데, 요 기사에 나와 있는 글과 다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까내리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번갈아가면서 사회적 현장 활동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닙니다. 현장에 일하는 실무자일 뿐이고요. 근데 실무자 느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기사나 글이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부족하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지원했을 때 성과를 못 낸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은 저부터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만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물론 제가 모든 걸 대표하고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송대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이고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러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제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은 구독자 수가 별로 없고 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람, 제 유튜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이러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글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